세션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냥 미드업에 그냥 와서 듣는 게 좀 미안해가지고, 전 도커를 한 2014년부터 저도 좀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기 미안해서 뭐 하나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그냥 빠질 걸 그랬습니다. 저는 삼성, 그 다음에 NHN, 그 다음에 SK 플래닛 거쳐갖고서 지금은 조그맣게 에스프레소북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개발을 오래 하고 도코도 경험이 있어서 몇몇 회사 자문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도커 어떻게 써야 되나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도커 이거 써도 되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그래갖고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도 혹시 도커가 아직, 아까 보니까 프로덕션에서 아직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봤거든요. 저는 작은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다 도커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도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이 도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그냥 팁하고 그냥 팩트를 그냥 간단하게 공유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에 대한 시큐리티를 보려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도커 호스트 서버,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 도커 컨테이너. 별거 없습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도커 호스트 서버 구성할 때 일단 아주 쉬운 팁만 딱 정리했거든요. 도커 데모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커 데몬이 실행되는 서버에 마음대로 막 들어갈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도커 데모는 정말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용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전에 막 운영했던 매니지먼트 서버가 됐든 노드 서버가 됐든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도커 호스트 서버에 아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 어드민이 사용하는 그런 어드민 관리 도구 같은 거는 설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커 클러스터용 전용 리눅스 데코판으로 코어OS 같은 게 있잖아요. 코어OS 패키지 매니저 없다고 다들 패닉되는데, 사실은 아예 패키지 매니저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거 그냥 컨테이너로 띄워서 잠깐 쓰고 RM으로 지워버리면 끝나거든요. 굳이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커호스트 서버가 원체 REST API를 잘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CP 소켓으로 빼가지고 외부에서 접근해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써봤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도커는 루트 권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TCP로 루트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 도커 서버를 마음대로 분탕질 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REST API가 좋다고 열어놓는 경우일 수 있는데,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빼놓는 게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 이거 여러분들 그 오픈소스 서버에서 뭐 아니면 그 오픈소스 오피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MD5나 SH가 갖고 이렇게 위변조 됐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커도 만약에 이미지를 되게 시큐어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아까 어떤 분 발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장소 AFS 그 특정 위치까지 막 찾아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위치를 굉장히 시큐어한 곳에 저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장한 이미지도 가져와서 쓸 때 체크섬을 같이 해서 쓰는 게 좋아요. 아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외국 분이 그 저기 뭐야 그 안전하게 이미지 빌드하는 거를 얘기하셨는데, 저 그 도커 이미지도 실제로 빌드할 때 글로벌 사례 보면은 유비키 같은 걸 이용해서 SH로 인증해가지고 이미지 푸시하고 꺼내서 쓸 때도 다시 그걸 그 키가 있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게 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시큐어하게 한다고 해도 그 이미지를 배포하기 전에 보안 패치 같은 경우는 항상 확인해서 빌드하고 컨테이너로 러닝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재밌는 옵션이 온빌드 옵션이에요. 사실 온빌드 옵션 많이 안 쓰거든요. 보통 이미지는 그냥 한번 만들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그냥 바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컨테이너 띄우기 전에 항상 하도록 해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리빌리지 옵션, 아까 딘드 누가 얘기하셨는데, 이거 주면 바로 딘드가 되는 거거든요. 도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도커 사용자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인데,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저는 컨테이너로 띄우는 게 컨테이너가 만약에 해킹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컨테이너로 아예 갈 수가 없거든요. 앞서 도커 네트워킹이라는 데에 네트워크만 바꿔놔도 네트워크만 그냥 구분해서 놔도 얘가 컨테이너 하나가 항상 만들면 자신만의 브릿지 스택을 가져요. 도커 1.12 기준으로는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컨테이너가 해킹하거나 혹은 컨테이너가 폭주해서 보면은 도커 코스트 내에 VM 노크 컨테이너 띄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베어메탈에다가 데몬만 깔아가지고 컨테이너 쭉 깔아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후자인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폭주하면 아무래도 하이퍼바이저보다는 좀 더 이게 아이솔레이션이 작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컨테이너가 메모리, CPU, IO 자원 다 공유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커 데몬이 아까 그 앞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 C그룹에 의해서 리소스를 컨트롤링하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도커 호스트 서버의 모든 자원을 소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왜 그러냐면 밑에 써놓은 것처럼 얘가 소진해가지고 커널 패닉이 나거나 혹은 디더스가 되거나 이런 부분을 아예 안 하도록 모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그 네이티브 서버의 네이티브 호스트로 띄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이슈를 막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돈을 쓰면 됩니다. 도커 시큐리티 스캐닝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도커 클라우드 다 아시죠?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레파지터리 쓰면 얘를 쓰실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미지를 떠왔거든요. 도커 클라우드에 로그인해서 도커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전 지금 그 도커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제일 싼 거 쓰고 있어요. 네. 들어오면 여기 플랜 요 메뉴에 가면은 여기 옵션이 하나 보이죠. 현재는 도커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쓰면은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원래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뜰 때 그리고 자기 레파지터리에 가면 이게 제 레파지터리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막 제 서비스 만든 이미지들이 있는데 보면 이게 아마 태그스에 가면 돌아가죠. 이게 이제 알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그 뭐가 잘못됐고요, 뭐가 괜찮고요, 워닝하고 이렇게 레벨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 예, 오픈 소스를 쓰면 되죠. 도커 벤치라고 있고요. 이게 도커 호스트, 도커 이미지,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다 체크해서 해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깃허브에서 도커 벤치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다 나와요. 예. 어떻게 쓰는, 그리고 이 밑에 제가 PDF 링크, CIS 도커 1.1.2 벤치마크 V19, 이 PDF 하나 보시면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이게 제일 좋은 자료예요. 그리고 도커 벤치를 쓰는 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보면 끝납니다. 그냥 기스로 클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도커 호스트 서버, 저는 지금 물리 장비 하나 따로 쓰는 게 있어서 그 장비에 들어가가지고 도커 데몬 깔아서 이미지 빌드해서 띄워놓은 상태에서 기스로 해서 도커 벤치를 클론한 거고요. 클론하죠? 여기 도커 컴포즈는 미리 깔아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론한 거에서 들어가서 도커 벤치 여기 보면 다 있어요. 따로 만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도커 컴포즈 돌아가는지 확인한 거고 런 하고 다 뜬 다음에 지워버리기도 마이너스 RM 옵션 한 거고 도커 벤치 시큐리티 이러면 지가 알아서 도커 벤치 시큐리티에 대한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실행해서 호스트 서버 여기 호스트에 와 있는 이미지 현재 떠 있는 컨테이너 싹 검사해 갖고 에러 레포트 딱 내줍니다. 깔끔하게 끝나요.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알파인 리눅스 기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지금 그냥 그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 걸린 거 그대로 돌리는 거거든요. 조금 빨리 영상을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이미지 만들고요. 예, 이렇게 지금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워닝 들어가고 어떤 건 패스 이렇게 나오는 거. 예.
그래서 여기 다 알아서 잘 설명해 주고요. 제가 아까 되게 좋은 자료라고 했던 그 PDF 열어보시면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까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 도커벤치 이용해서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커 시큐리티 대응 잘 몰라도 일단 저거 가지고 한번 돌려보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Q&A 없으니까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